사실상 나도 암 환자다. 손목이 접질린 사람이 좀 아프다고. 사실상 나도 장애인이다. 어릴 적 살던 집이 재개발로 허물어졌다고. 사실상 나도 실향민이다. 학교 음악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악기 장사하거나 국토부에서 땅 투기하고 방송국 PD가 연기하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서오세요. 가천대 길병원 성기훈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며칠 전 전해진 비보에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암 환자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죽음을 접하고 겪어냈었고, 그래서 그런지 유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었는데요. 유상철 감독님의 소식은 저도 그냥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02년 그분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정말로 화려하게 장식하셨지만 그 동년배들의 서른 즈음도 그분만큼이나 화려하고 뜨겁게 만들어주신 분이라서 조금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하실 것도 같은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마음으로 빌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애도의 순간에 황당한 사람 2명이, 그것도 의사라는 것들이 끼어들어서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 이슈가 나오고 꽤 지난 상황인데요.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너무나 할 말이 많아서 이미 촬영을 끝냈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흥분을 해서 다시 내용을 좀 정리하고 흥분을 가라앉혀서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한 이유는 그 2명이 유상철 감독님 추모 분위기를 망친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는 의사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 분위기에 물타기를 해서 그 2가지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암 환자와 암 진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분들이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을 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유상철 감독님을 추모한다면서 본인도 폐에 간유리 음영이 있다. 조직검사를 하면 백발백중 폐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떼어내야 하는데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를 최대한 미루고 있다. 19mm면 꽤 큰 편이지만 섭생관리로 3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 제주도에 내려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 말로 아밍아웃, 암 환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는 유 감독님 상황을 이용해서 관종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한 줄 한 줄이 의학적으로 거의 궤변에 가깝고, 의사가 아니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라는 사람이 최소한의 지식이 있고 자신의 말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인해서 암 환자와 담당 의료진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최소한 고민은 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암 환자는 늘어나는데 반해서 의료진의 수급이 녹록치 않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도움은 못 줄 망정 상관도 없는 잔칫집에 와서 숟가락만 달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까지 주문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입니다. 폐암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암, 특히 폐암의 경우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가 편하고 완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CT를 찍었는데 폐에 작은 종양이나 간유리 음영이 보였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바로 수술이나 조직검사를 권하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리가 쇼텀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요.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CT를 다시 찍어서 크기 변화나 음영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그때 크기가 작아졌다면 다행히 염증 같은 양성 질환이 호전되었다고 보면 되고, 크기나 양상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일정한 주기로 CT를 계속 찍어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만약에 크기가 커지고 있다면 위치에 따라서 조직검사로 확인을 하거나 수술이 가능하다면 즉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폐에 무언가 생겼으면 그냥 확
제거해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의 모든 종양이 암이 아니고 대부분 소실되거나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그분의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폐에 1.9cm 간유리 음영이 있다. 3년 가까이 변화가 없다. 여기 폐암에 대한 지침서에 따르면 6mm 이상의 간유리 음영은 크기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 그 뒤로는 2년 간격으로 5년까지 관찰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분 3년 동안 변화가 없었으면 2년 기다려서 5년차 CT 찍고 괜찮으면 거기서 종료, 그냥 그러면 되는 겁니다. 조직 검사하면 백발백중 폐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떼어내야 한다. 조직 검사하면 대부분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과도한 치료를 막기 위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고 경과 관찰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의사라면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런 절차를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이 시기에 자신이 사실상 암 환자라는 말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건가요? 관심 받으려고 튀는 글을 올렸다는 악플로 힘드시다고요? 본인이 정말 의사라면 3년 동안 변화 없는 간유리 음영 가지고 사실상 폐암이라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 아셨어야 하는 거고, 만약 의사로서 본인도 의사시니까 본인 소견으로 볼 때 폐암이 강력히 의심이 된다면 바로 수술하셨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조직검사나 수술이 원칙이고, 어떤 환자가 두려움 때문에 이걸 거부하거나 피한다면 용기를 주고 설득을 하셔야 할 뿐이 암세포 이퀄 암이 아니며 무조건 수술하기보다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조직검사하면 백발백중 폐암이기 때문에 수술로 떼어내야 된다면서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씀이죠. 여기에 또 그 부인이라는 분이 해명이라고 한 말이 더 가관입니다. 암세포가 있는 것과 임상적으로 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는 건 전혀 다르다. 암 치료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몸에 암세포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암 환자죠. 최대한 빨리 치료가 들어갈수록 치료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누구나 암세포가 하나라도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는 진단법이 나와서 바로바로 절제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암 정복이고 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의 꿈이죠. 자, 우리가 힘들거나 위기에 닥치면 아군과 적군의 식별이 어려워집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 시절을 생각해 봅시다. 잠도 못 자게 하고 공부를 다그치는 선생님은 마냥 밉고 사나워 보입니다. 반대로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다. 대학 간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런 소리 해주는 선생님들 왠지 우리 편 같고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부부들이 딱 이런 선생들이죠. 목숨을 건 중요한 시기에 눈앞에 닥친 고통이 두려워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상황에 말리지는 못할 망정 바람을 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당연히 본인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 하시겠죠. 본인 의도야 어떻든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갈림길에 서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조건 수술하기보다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유방암 1기로 진단되신 분이 계신데요. 자연치유 이런 책자에 현혹이 되셔서 어디 산속에서 계시다가 1년 만에 3기 말로 병을 키워 오셨습니다. 현재 치료 중이신데 치료 중에 전이까지 발견돼서 정말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산 밑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를 소방차 불러서 바로 끄면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자연에서 비를 내려줄 거라고. 자연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초가상간 다 태우고 백두대간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연치유, 수술 거부, 항암 거부 이런 거 멋있어 보이십니까? 이런 말에 속아서 나중에 처절하게 후회하는 모습 너무 많이 봐서 자연치유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립니다. 이 영상 시작할 때 제 스스로가 판단할 때 의사로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2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환자를 이용하는 겁니다. 수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매한 상황에서 수술을 강행한다든지 과도하게 약을 처방한다든지, 그런데 의사가 무식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환자를 몰아가는 것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의사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병원 의사들은 왠지 나쁜 놈들 같고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은 우리 편 같으신가요? 의사가 약이나 건강보조식품 광고 모델을 하는 것도 환장하겠는데 방송 나와서 생글거리다가 직접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거 만들어서 판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음악 선생님이 학교 앞에서 악기 장사하거나 국토부에서 땅 투기하고 방송국 PD가 연기하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영상 보셨다면 이 두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이 영상을 꼭 찍게 만든 말이 섭생관리로 3년 동안 변화가 없다. 그리고 제주도 냄새가 나지 않나요? 이분들 지금까지 한 행태를 보면 조만간 제주도에 무슨 자연치유센터 이런 거 시작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만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의사로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굳이 이 시기에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가 터지자마자 며칠 사이에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대응 기사 통해서 이 사태가 의도와 달리 기사가 퍼져서 생긴 의도치 않은 해프닝이다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고 계시던데 절대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선 그 말씀으로 암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정말로 큰 상처를 주셨습니다. 손목이 접질린 사람이 좀 아프다고 사실상 나도 장애인이다 말이 되나요? 어릴 적 살던 집이 재개발로 허물어졌다고 사실상 나도 실향민이다. 아쉬운 것은 알겠지만 그 아픔이 비교가 되나요? 사실상 나도 암 환자다. 두 번째로 이번 일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암세포 이퀄 암 이거 아니며 무조건 수술하기보다 기다려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런 각인이 한번 생기면 바로잡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런 각인 때문에 누군가 진단을 못 받아서 치료가 늦어진다면 그 생명 누가 책임집니까? 홍 선생님, 여 선생님,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 정말 혹시라도 보시면 어떠한 형태로든 진심으로 국민들께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사과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까지 내뱉으신 말들 주워 담을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정보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쇼닥터 이런 비판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제 좀 무뎌지셨겠지만 최전방에서 암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대장의 한마디, 이 말은 무디지 않게 뼈와 살이 저미도록 아프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가짜와의 전쟁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가짜 지식인, 가짜 정보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자, 유방암, 수술 항암 없이 완치할 수 있다.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하는 이유, 이런 사이비 과학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씩 앞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여가 됐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MSG 없는 의학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흥분을 해서 찍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런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을 실제로 봐왔고 그분들의 처절한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저도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이런 나쁜 정보들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